이석진의 헬로 원자재 시간입니다. 이석진 해외투자연구소의 이석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에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역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역시 미국 시장의 강세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죠. 요새 그 미국 시장 흐름을 보면은 마치 오뚜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을 받을 듯 하다가 다시 또 살아나고 또 받을 듯 하다가 살아나면서 지난주에도 역시 미국 증시가 다시 오뚜기처럼 또 이렇게 또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 소매 판매가 전달 대비 1.1% 정도 크게 상승하면서 그 18개월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하고 그다음에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배경으로 해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한 한 주였습니다. 3대 증시 지수가 모두 2% 중반대에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러면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플러스까지 진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주간 주요 자산 상승률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니케이 지수하고 이제 미국의 3대 주요 지수가 큰 폭으로 뛴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본 증시 역시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엔달러가 101.6엔에서 102.4엔대로 약세를 보이면서 4%의 높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오르고 있죠. 알다시피 일본 증시는 엔화 약세가 수출 기업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유럽 증시도 경기 개선과 함께 IPO가 활발하게 재개되고 있다라는 소식 등에 힘입어서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에 원자재 지수 같은 경우는 역시 유가, 농산물 등의 강세 속에 금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지난주 금값은 2% 가까이 하락하면서 다시 온수당 1200달러대로 후퇴했는데요. 선진 증시가 강세를 보일 때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후퇴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투자자들의 금값 전망에 있어서 이런 선진국 증시의 강세 지속 여부 판단을 하나의 어떤 그 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자산시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핵심이 선진 증시의 선전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값의 하락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그 중간에 위치를 한 것이 WTI 국제유가였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은 소폭은 상승을 했는데 네.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그러니까 국제유가는 상승을 했는데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좀 달랐다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WTI 가격이 미국 내 원유 재고의 흐름에 따라서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경향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글로벌 벤치마크 유종으로서 이 북해산 브렌트유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브렌트유의 흐름을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그럴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브렌트유의 그 가격 추이 흐름을 보면은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고 계시겠지만은 2009년 이후로 유가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편으로는 근데 2011년 리비아 사태 이후에 그 고점 역시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유가가 좁은 범위에서 갇혀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상당히 변동성이 낮아졌다고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이 사뭇 궁금해지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힌트를 주는 것이 바로 그 트레이더의 투기 포지션인데요. 트레이더들의 난방유 포지션 아래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죠. 포지션을 보면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도 포지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한다면은 향후의 유가 방향이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좀 조심스럽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원자재 ETF 전략을 요즘 세워주고 계신데요. 네. 그렇다면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ETF 상품이 어떤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네.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어떤 상품에 그래도 투자를 하면 좋은지 네. 소개를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ETF 계속 말씀드리고 예. 있는데요. ETF를 활용해서도 원유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ETF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원유 생산 기업에
추종하는 그런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투자 특징을 알면은 투자에 도움이 될 텐데요. 우선 원유 선물 ETF는 말 그대로 원유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따라서 유가 자체의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은 해당 ETF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원유 선물 ETF에는 다만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콘탱고랑 백어데이션 위험이라는 그 선물 특유의 위험인데요. 그게 어떤 건가요?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근월물과 이 원월물의 가격이 네. 어떤 것이 높으냐에 따라서 콘텐코 상황이다, 백어데이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한테는 쉽게 그 투자 포인트만 좀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유가 상승 가능성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유가 선물에 투자하는 ETF가 아주 훌륭한 투자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유가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은 경기 회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경기에 민감한 원유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적합한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차트에서 보시면은 지난 5년간 미국 경기 회복에 따라서 해당 ETF,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은 좌측에 보이는 게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원유 ETF고요. 우측에 원유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빨간 박스선 안에 보면은 5년 리턴이 나오는데 5년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유 생산 기업의 수익률은 5년 동안에 120%. 그리고 원유 자체,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ETF는 28% 정도의 수익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단연 경기에 민감한 원유 생산 기업들의 수익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두 가지 상품만 잘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원유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럼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네. 원유 ETF. 그리고 지금은 원유 가격 상승 가능성 높지 않지만은 이런 경기 회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기다. 이럴 땐 당연히 원유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알맞은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원유 생산 기업에 투자를 하는 ETF 상품이 적절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아직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산시장 전반적인 동향 살펴본 이후에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의 이석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